예, 과거 정부에 비해서 이번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부분을 지금 적절하게 나온 거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을 잘 이해하면 여러분의 지금 현재 부동산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좀 더 생각하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추가 하락 없고 경기는 연착륙 예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목입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연착륙까지 생각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동산을 해서만이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보통 보면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면 주식 시장도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이 잘 되면 또 부동산 시장도 안정이 되고 잘 됩니다. 왜냐하면 현금의 흐름이 부동산으로 어느 정도 벌었던 사람이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금이 주식으로도 좀 가고요. 또 주식시장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또 나를 위해서 또는 내 자녀를 위해서 일부 또 내 집 마련을 하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으로 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소비도 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는 과정에 이 경기, 기업체들도 같이 살아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자영업과 이런 게 동시에 살아가는 건데 지금 우리 지금 부동산 전 정부에서는 과거로 가야 되는데요. 과거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자체가 정책 목표였어요. 집값을 때려잡아야만 하는 게 목표였고 그러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거래량으로만 잡았어요. 거래량으로 줄이는 걸로 했었죠. 그래서 투자를 막으려고 그러니까 투자를 막는다라는 건 뭐 투기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하면 먼저 다 죄인이었죠. 죄인을 없애려고 일단 무조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시장, 특히 이 아파트 공급을 해주는 기초적인 서울의 공급을 막았죠. 그래서 2012년에서 2018년까지 약 393개 정도의 재개발 구역을 없애버려서 25만여 채의 새 아파트가 나올 걸 없앴죠. 이 규모는 일기 신도시, 분당, 평촌, 산본, 중동, 일산 정도를 합친 숫자와 같은 정도의 공급량을 없애버렸죠. 그리고 지금 종부세를 중과를 시키고 또 거래를 막는 양도세 중과세 3주택자는 80%, 2주택자는 70%라고 하는 양도세 중과세 그리고 거래를 아예 틀어막기 위해서 취득세 1주택자는 13%인데 2주택자부터는 취득세 8%, 그다음에 3주택자나 법인들은 12% 해서 아예 거래를 막았고 거기에 또 이 2주택자 보통 내 주택을 팔고 하나로 좀 새 아파트로 좀 경제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면 좀 사람의 욕구가 좀 더 상급지로 가려고 하죠. 그래서 일시적인 2주택자가 3년이었는데 기간, 즉 내가 있는 집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려고 목표를 세우고 집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3년 이내에 내 집을 비과세로 팔고 가야 되는데 3년에서 1년으로 줄여버렸죠. 그러니까 내 집을 팔 수가 없게끔 해서 오히려 시장의 공급은 줄어들고 매물에 대한 잠김 현상, 팔 수가 없게 했으니까 잠김 현상을 더 일으켰죠. 그러다 보니까 고강도의 거래 제한과 고강도의 세금으로 집값 자체만 잡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항상 그렇죠. 우리가 보통 우리가 바퀴벌레를 한 마리를 잡으려고 하다가 이 약을 뿌리는데 약을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멍을쩡한 바퀴벌레 아닌 것까지도 죽는 구조의 그런 고강도 제한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오히려 집값 자체에 대해서 잡으려고 하는 이 정책 목표가 아니라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결국은 뭐죠? 아파트 공급을 좀 늘려서 필요한 주택을 필요한 지역에 공급한다.
뭐 이런 걸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 역세권 재개발이라든가 그다음 모아주택, 가로주택들을 모아가지고 여러 개 되게 되면 모아타운이 되는 모아타운 재개발, 그리고 기존 재개발도 과거의 시장처럼 막 무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규제를 좀 까다롭게 해서 주민들이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시기에 아파트를 좀 빨리 공급하고자 해서 신속통합기획. 과거에는 이 보통 심의 하나를 통과하려고 한다면은 뭐 교통 영향 평가에 뭐 환경 평가 뭐 공원 어쩌고 따지다 보면 도로까지 따지다 보면 이 심사하다가 3년 하다가 사업이 힘들죠. 그런데 이걸 신속하게 통합시켜서 하자 해서 한꺼번에 모아가서 하는, 그렇게 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공급 환경을 좋게 하고 재개발과 재건축을 편하게 함으로써 주거 환경을 좋게 함으로써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많지 않고, 그래서 공급이 과부족한 현상을 없앴다. 그래서 저는 이 규제 완화하고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부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뭐 지금 현재 뭐 정부가 해야 될 것은 부동산 가격도 안정적으로 가야 될 게 있지만 뭐 국내의 경제, 세계 경제, 식량 문제, 석유 문제 이런 쪽으로 더 접근을 하고 그냥 공급은 좀 시장 수요가 좀 어느 정도 맞게끔 공급을 좀 많이 해줘서 수요가 월등히 많으면 공급을 좀 월등히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뭐 빌라라든가 노후, 주거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없애서 그냥 시장에서 정말 내 집 가지고 막 사람이 돈은 있는데 수요는 늘어서 월급도 늘어났는데 나도 아파트 살고 싶지, 막 노후 주거지 차도 잘 받치기도 힘들고 주차장도 없는 그런 데 살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좀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데 일부 머리를 쓰고 나머지는 좀 국가 경제에다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10월 21일, 작년 12월 21일, 그다음에 올해 1월 5일, 이제 3월 5일 이렇게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아직도 금융 규제 DSR 같은 경우에는 아예 풀리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DSR도 좀 과감하게 풀어주고 금리가 높으니까 함부로 DSR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대출받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과거 지금 보면은 우리가 가장 문제가 뭐냐면 2019년에서 2021년 이 사이에 기준금리를 0%, 0.5% 막 이런 식으로 너무 내려가지고 돈을 번 사람이 저축을 은행에 하더라도 이자가 너무 낮고 적금 이자가 낮으니까 이게 은행에 저축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꼭 저축한 사람만 바보 만드는 그런 분위기 만들지 말고 그냥 제가 봤을 때 기준금리 3%대는 건전한 인플레이션을 만들기 때문에 이 정도 두고 그냥 어느 정도 능력이 좀 벌어서 어느 정도 시드머니도 만들고 적금도 하고 어느 정도 만들면 내 집 마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LTV 뭐 주택담보대출에다가 DTI 적용하고 거기에 또 DSR까지 적용하면은 우리나라 진짜 은행만 먹고 살거든요. 은행은 굉장히 안정돼 있잖아요. 지금 너무 막 전세 막 끼들어가지고 뭐 그다음에 뭐 요즘 뭐 빌라 왕인이 무슨 막 이상한 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뭐 이게 제도적으로 막 몰아치지 말고 제가 봤을 때는 과감하게 전세 자금 대출도 무슨 뭐 일정한 뭐 기관만 뭐 보증보험 들게 해가지고 없는 서민들 돈 거의 다 빨려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오히려 지금 현재 규제가 너무너무 안 좋게 돼 있는데 과감하게 전세, 보증보험 이런 것들도 아주 싸게 해주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심사도 너무 까다롭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LTV가 멀쩡히 있는데 그냥 갖다가 웬 규제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규제들을 좀 더 풀어가지고 정말 좀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기를 지금 경기 침체 빠지면 안 되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뭐에 지금 너무 힘들어요. 또 미국에서는 또 금리 올려가지고 또 우리 달러 시장도 불안해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경기를 경착륙하는 것보다는 연착륙을 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바람이고,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좀 완화됨으로써 오히려 안정되고
우리가 내년, 내후년 내가 적금 얼마 벌고 내가 얼마 소득이 있으면 미래를 예측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막 무조건 막 규제 놓고 막 무슨 뭐 5년 동안에 30회 이거랑 막 이런 규제만 때려댔는데 불안하잖아요. 미래를. 특히 지금 현재 부동산 양도세도 그렇고요. 무슨 세금들이 일반인들이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해야만 이해하는 이 세금 제도도 좀 단순하고 우리 국민들이 그냥 돈을 벌면 내가 얼마의 세금 내고 내가 양도세는 얼마 어떻게 내고 이런 거 좀 단순하고 좀 심플하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좀 예측 가능한 형태로 다시 다 회귀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좀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요즘 이제 거래량이 좀 늘어나잖아요. 이제 거래량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 현재 시중의 금리, 우리나라가 뭐 머리 써가지고 수출해서 이런 뭐 전 정말 원자재 뭐 이런 없는 나라에서 돈을 벌려면 그만큼 좀 더 투자를 좀 안정적으로 해서 머리를 더 써서 좀 더 미래를 좀 지향적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물론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못 해가지고 내 집 못 마련 하는 것도 좋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규제 완화 과감하게 해서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아파트를 많이 공급할 수 있는 환경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철근값이 뭐 한 4, 5년 전만 해도 50만 원, 60만 원 하던 게 철근값이 막 120만 원까지 하던 지금 100만 원 정도 하고요. 뭐 또 철근값 오르면 당연히 또 부자재나 이 자재비들이 같이 오르거든요.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것 그건 어쩔 수가 없죠. 인건비가 생각보다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상승분이 또 많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지금 현재 공급의 토대,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수요가 잠재적 수요는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가 또 풀리면 또 수요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건 오직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공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거래 이제 활성화가 되는 것보다 규제 완화를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 또 필요한 지역에 택지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해가지고 부동산으로 고민하지 않는 사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부동산 규제 정책 완화함으로써 추가 하락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한 1, 2년 정도 뭐 은행에 저축한다는 마음으로 내 집 마련 해 두시고 또 가격 막 오를 때 그때 가가지고 또 하려면 힘듭니다. 지금 내 집 마련 조금 해 두시고 2024년 말 정도 그러면 변곡점이 돼서 또 오를 시기가 오니까 여러분들 준비하시고요. 특히 자녀분들 미래에 돈 벌어가지고 내 집 사기는 좀 힘드니까 특히 서울에 재개발 지역들, 노후 주거지들을 잘 찾아가지고 내 집 마련을 미리 예비해 두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